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까지 나오는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후퇴하지 않고 원칙적인 재택 치료와 부스터샷 대상 확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병상 대란을 막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오미크론 지금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네, 일단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지금 17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네. 확진자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남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확진됐는데 최근에는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서 감염이 확인된다든지 예. 감염된 사람이 나중에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호텔이나 식당 등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뭐 이 경제 전반적인 관심도 크고 또 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전파력이라든지 또는 중증도 또 이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제한적인 자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사실로는 그 남아공의 하우탱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거의 델타 변이가 우세적인 상황에서 예.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예. 그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파 속도를 봤을 때 기존 델타 변이보다 속도가 5배 내지 6배 더 빠른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요. 5배 내지 6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더 쌓이면 알겠지만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 좀 아무래도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이렇게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예. 지금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빠른 전파력이 어디서 나오는 예.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감염 되면서 전파를 저지하는 효과가 떨어져서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 예. 또 지금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 침입하는 주요 무기가 되는데 예. 그것이 보다 침입이 용이할 정도로 예. 또 전파가 잘 되게 변이가 됐고 아, 거기에 돌연변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다 전염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 결국은 전염력이 높은 변이들만이 살아남으면서 확산이 되고 또 항체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는 변이들만이 살아남아서 또 확산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생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파력도 높고 기존의 항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기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주. 네, 우리가 그때까지는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네. 신중한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가 그 바이러스 스파이크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항체를 조금 무력화시킨다. 그 돌연변이가 좀 다른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좀 많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그 중증도에 대해서 그 앤서니 파우치 미 소장은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네,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남아공 지역에서 이제 몇 명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봤을 때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초기 소견이 되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뭐 1% 내지 0.1%를 보려면은 그만큼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특성은 특히 고령층 위주로 중증화율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령층이 상대로 적기 때문에 고령층이 감염되는 것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인구 구조나 또 의료 시스템 또 의료 접근성
그리고 그 오미크론으로 감염돼서 사망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인을 모르게 사망한 경우로 통계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더 중증화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중증화율이 뭐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기존의 델타보다 더 적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배, 20배 더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예전에 또 지금 겪는 것처럼 병상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중증도가 낮더라도 만약에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면 확진자를 더 확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이 한 일주일 정도면 정확히 뭔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험실에서 통해서 기존의 항체,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를 직접 바이러스랑 결합시켜서 어느 정도 감염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실 결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타난 유럽 국가들, 부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예 전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봉쇄를 했던데 그 정도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럼?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에는 8개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보고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다른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된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유럽 쪽에서 그런 사례들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8개국만 막아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몇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일본 같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유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부 국가만 입국을 외국인은 제한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 의무와 PCR 검사 여러 번 받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입국이 되는 가능성은 결국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 언젠가는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최근에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서 참 특이하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한 것은 일본의 어떤 뭐 철저한 대비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아마 철저한 대비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서 보였던 어떤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정책을 봤을 때 보다 좀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증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좀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지금 국경을 봉쇄를 하고 있는데 어제 특별 방역 대책위를 해서 뭐 오미크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몇 가지 조치만 했잖아요. 특별한 뭐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식당, 카페 출입 제한도 인원을 줄이진 않고 핵심이 이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3차 부스터샷을 늘린다는 이 정도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의 조치로 족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조치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고 또 나온 조치도 좀 미온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시간을 벌 때까지는 일부 후퇴했다가 2부 전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후퇴 없이 계속 현재를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은 아니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지금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제 백신 접종 맞고 또 젊고 건강하고 거의 무증상의 그런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격리 집에서 며칠 쉬면 충분한데 문제는 지금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 미접종자 이런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데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등증 전담 병상이나
위중증 중환자 병상이 충분한 상태에서 재택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재택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이렇게 재택 치료로 밀어넣는 것은 재택 치료 과정 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재택 치료 과정에서 이제 산소 포화도나 체온을 측정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지만 그것만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망자가 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재택 치료를 좀 바꿔서 집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래 치료를 왔다 갔다 하면 상체 치료를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그리고 재택 치료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대책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증으로 갈 게 뻔한 환자도 재택 치료로 내팽개쳐지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사망자가 44명 최대 많았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숫자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주간 위험 평가를 하면서 예. 실제 사망자 수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네. 248명이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 전 10월 말에는 85명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 속도도 보게 되면은 확진자 수는 이렇게 7월 달 이후로 증가하다가 11월 달 이후로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망자 수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곡선으로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예. 문제는 앞으로 그 중증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예.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거의 8,500명이 발생했고 이것이 2주 전에는 6,800명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중환자가 지난주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측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지난주보다 병상 포화도가 더 악화되고 예. 수도권도 더 악화됐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병상을 보냈던 인근의 충청이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더 갈 병상이 없다. 그런데 확진자는 더 위중증 환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점이 앞으로 1, 2주에 매우 좀 우려되는 점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 2주가 병상 상황이라든지 위중증 환자 늘어나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이 88.5%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빈 병상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거의 다 찼다는 거고요. 예. 그럼 통계를 짓게 하는 과정에서 잠깐 입퇴원이 있는 과정에서 빈병상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빈병상 찾는 것도 매우 좀 어렵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이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3차 접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우리가 백신을 맞고서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 많은 예방 접종이 기존에도 뭐 비형 간염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3번 접종을 한다든지 예. 또 자궁경부암 백신도 뭐 3번을 접종한다든지 해서 백신 접종이 반복될수록 생기는 항체 면역 효과는 보다 높고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개발하면서 보니까 3차 접종까지는 해야지 보다 좀 강한 항체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기존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좀 지속 시간도 좀 짧은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3차 접종의 어떤 안전성 특히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고 또 효과 감염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11분의 1 이스라엘의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감염이 예방되는 것은 11분의 1로 줄고 2차 한 것보다 3차까지 맞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11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20분의 1로 줄었다. 20분의 1. 네, 그렇게 증명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만 맞았고 우리나라는 60대 어르신들이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맞았는데 화이자보다 약간 조금 지속 시간이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조기에 부스터 3차 접종을 꼭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 접종을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요? 현재 백신 확보 상황이라든지 속도를 보면. 네, 일단 백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예. 또 60세 이상 어르신분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예. 우리가 하루에 뭐 100만 명씩 접종할 여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 하루에 50만 명씩 접종을 해도 한 달이면은 다 접종이 가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오미크론 백신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화이자가 오미크론 백신을 2-3달이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월에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기 서열이 공개되고 나서 파이자나 모더나사에서 7월 달에 네.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고 11월에 이제 성공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 과정을 보다 좀 더 단축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 어떤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하고 이 정도 효과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서로 조율하면서 임상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은 100일 내에 완제품, 그러니까 임상 시험까지 받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출시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예. 또 만들어진 백신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가도 관건인데 네. 지금 예전보다는 많은 백신 공장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년 초기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벌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좀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 대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